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조용하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 어딘가에서는 아무 말도 없이 작은 변화를 쌓아 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화장실 불빛 아래, 변기물 위에 남아있던 거품 한 겹이 사실은 살려달라는 신장의 마지막 속삭임이었다면, 당신은 그 신호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밤잠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별일 아니라고 넘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그 말은 과장된 경고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조용한 신호를 무시한 탓에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편안한 자세를 취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단,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당신의 위치와 현재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장 이야기는 숫자와 과학을 넘어 사람의 삶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은은한 백색 소음이 들리도록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보죠. 나는 여전히 기억합니다.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진료가 있는 날이라 일찍 병원에 도착했는데 대기실 한쪽에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어르신 한 분이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천천히 숨을 골라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사실 몇 년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많이 끼었어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지나쳤죠.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오랜 세월 쌓였던 후회의 무게가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노년의 지혜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젊을 땐 별것 아닌 것처럼 넘기던 일이 나이 들면 하나하나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죠. 어르신들은 아픔을 억지로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온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무심한 참음이 때로는 몸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잠을 자고 일어나면 눈꺼풀이 조금 부은 건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부기는 신장이 체액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신호의 반복이 큰 붕괴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여기서 하나, 조금 이상한 TMI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는 환자들이 제게 소변 거품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을 유심히 듣습니다. 사람마다 비유가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맥주 거품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세제를 푼 것처럼 사라지질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런 표현이 신장 상태를 짐작하는 데 꽤 도움이 됩니다. 의학 교과서에는 절대 안 나오는 내용이지만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일부 의사들은 고개를 갸웃할지도 모릅니다. 거품료는 그렇게 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엄밀한 기준은 검사로 판단해야죠.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며 내린 결론은 조금 다릅니다. 세세한 감각, 설명할 수 없는 환자의 표현, 그리고 스스로 느끼는 불편감이야말로 질병의 가장 빠른 지도라는 것입니다. 의학계 일부에서는 이런 감각적 판단을 과학적이지 않다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전히 환자들의 말 속에 힌트가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은 수천 명의 사례에서 비롯된 노년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어느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프진 않았는데 몸이 이상하게 무겁더라고요. 그 말만 들으면 대수롭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신장은 70%가 망가지기 전까지는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아프지 않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아픔이 없는 것이 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 침묵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으니까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깊은 겨울, 대구에서 오신 김철수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가족들과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신장 기능이 20%도 남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가족들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건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어르신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소변 거품, 발목 부기, 이상한 피로감. 그러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죠. 그 말은 제 가슴을 늘 무겁게 만듭니다. 몸은 신호를 보냈는데 아무도 그 신호를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에서 제가 감히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한 이유가
이제 조금 느껴지시나요? 과장은 아닙니다. 거품 하나, 부기 하나가 서서히 신장을 잠식하는 조용한 파도의 첫 물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알아차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파트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신장은 절대 갑자기 무너지는 법이 없다. 언제나 미세한 침묵의 경고를 먼저 보낸다. 그 경고를 듣느냐, 무시하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가릅니다.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흐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장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계속 앞으로 걸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이 보내는 더 은밀한 신호들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장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더 선명해집니다. 몸은 절대 우연히 망가지지 않는다는 것.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쌓여온 아주 작은 균열이 어느 순간 경계를 넘어 폭발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대부분 우리가 대수롭지 않다고 넘긴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이상하게 피곤한 날이 며칠 이어진다든지, 아침에 얼굴이 조금 붓는다든지, 신발을 신는데 발등이 꽉 낀다든지, 이렇게 지극히 사소한 변화들. 하지만 신장은 원래부터 말수가 적은 장기라 그 사소함에 자신을 숨겨버리곤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말은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노화라는 말은 참 편리합니다. 불편한 변화의 원인을 설명할 때 손쉽게 가져다 쓸 수 있죠. 그런데 그 편리한 단어가 사실은 몸이 보내던 절박한 신호를 덮어버린 셈이 됩니다. 특히 신장은 노화와 증상이 너무 비슷합니다. 지치는 느낌, 부종, 잦은 피로,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것. 이것들은 모두 나이와 관계 있는 듯 보이기 때문에 더 쉽게 무시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TMI를 알려드릴까요? 부종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신체 부위는 발목이 아니라 눈꺼풀입니다. 왜냐하면 밤새 누워있는 동안 얼굴 쪽 순환이 느려지고 그 약한 피부가 가장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즉, 아침마다 눈꺼풀이 붓는다면 어제 음식을 조금 짜게 먹었나? 하고 넘기기에는 신장이 보낸 메시지가 너무 명확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신장학 교수님들은 고개를 저을지도 모르죠. 그건 임상적 확증이 충분하지 않다고요. 맞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논쟁의 여지가 있죠. 그러나 저는 환자의 얼굴에서 읽히는 미세한 변화들이야말로 질병의 가장 빠른 그림자라고 믿습니다. 그게 과학적이냐고요? 과학이든 경험이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만 된다면 저는 굳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잊지 못하는 환자 중 한 분은 부산에서 올라오신 70대 박순자 어르신입니다. 전신이 가려워 미칠 지경이라며 병원을 전전하셨고 수없이 많은 피부 연고를 처방받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밤마다 긁느라 잠을 한숨도 못 자요. 하는 그 목소리는 정말 절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피부가 아니었습니다. 혈액 속에 요독이 잔뜩 쌓여 있었죠.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그 독소는 혈액을 타고 온몸을 배회합니다. 마치 오래된 물탱크에서 녹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요. 그 물이 피부에 닿는다면 당연히 가렵습니다. 그게 신장의 붕괴가 보내는 매우 명확한 신호였는데 아무도 그 신호의 정체를 몰랐던 것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이런 진실을 알려줍니다. 몸에게는 늘 이유가 있다. 이유 없는 피로도, 이유 없는 부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그 이유를 때로는 너무 조용히 말합니다. 신장은 특히 그렇죠.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통증은 없습니다. 통증이 없다고 안심하는 것은 불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산불이 아니라는 착각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여러 환자들의 경험을 꺼내 들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이름과 직업을 가졌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쳤다는 점에서는 똑같죠. 삶의 리듬이 빠르고 먹고 살 일에 바쁘고 가족을 챙기다 보면 자기 몸의 신호를 듣는 일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에게 관대하죠. 이 정도는 괜찮아. 며칠 쉬면 나아지겠지. 그런데 신장만큼은 그런 관대함에 취약한 장기입니다. 제가 가끔 환자분들께 하는 농담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신장은 한국식 정진을 싫어하는 장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무시와 인내는 정이 아니라 신장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기 때문이죠. 환자분들은 이 말을 듣고 웃으면서도
어딘가 뜨끔해합니다. 웃긴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꽤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한편 여러분이 잘 모르는 또 하나의 기이한 점. 신장의 붕괴는 사람이 느끼는 피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수치로 보면 벌써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케이스 중엔 이런 것도 있었죠. 한 분은 여전히 등산도 다니고 식사도 잘하고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검사 결과는 이미 투석 직전 단계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멀쩡했는데요? 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담고 있는지 그때마다 저는 다시금 절감합니다. 멀쩡함은 신장의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쯤에서 제가 속으로만 했던 말을 조용히 꺼내볼까요? 신장은 사람보다 먼저 지친다. 우리가 느끼는 피로보다 먼저 신장은 신호를 보내고 우리가 무시하는 동안 혼자 싸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신의 몸도 지금 조용한 미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피부의 가려움, 발목의 붓기, 사라지지 않는 소변 거품, 알 수 없는 무기력. 이 신호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의 끝에는 신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신장이 왜 그렇게 조용히 무너지는지, 그 붕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진행되는지 이야기의 다음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습니다. 신장이 무너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더 정교하고 더 조용하며 더 은밀합니다. 마치 잘 짜인 미스터리 영화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단서는 몇 개 되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거대한 변화가 흐르고 있죠. 사람들은 흔히 신장을 단순히 소변 만드는 장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장은 온몸의 혈액을 매일 180리터나 처리하는 고도의 정수 시스템이며 혈관을 따라 움직이는 독소들을 걸러내고 분해하고 조절하는 그야말로 생체 공학의 결정체라 할 만큼 복잡합니다. 이 복잡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티가 잘 나지 않고 반대로 티가 날 때쯤이면 이미 상당히 무너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신장 질환의 본질은 혈관 질환이다. 이 말은 노년의 지혜에서 비롯된 관찰이자 신장 전문의들이 늘 강조하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신장을 이루는 사구체는 미세혈관 덩어리이고 혈액의 흐름과 상태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끈적해지거나 독소가 쌓이거나 압력이 높아지면 신장의 필터는 점점 닫히고 결국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신장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요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할 독소라는 뜻이죠. 그런데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이 독소들이 혈액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 혈액은 온몸을 돌아다니며 곳곳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들은 이유 없이 가렵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이유 없이 잠을 잘 수 없게 되죠. 원인을 모르니 치료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원인은 하나입니다. 신장이라는 정수기가 더 이상 물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이한 TMI 하나 드릴까요? 요독이 심해지면 혀의 표면이 평소보다 더 하얗고 두껍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학적 설명은 잘 없지만 제 오랜 경험상 그런 환자들은 거의 항상 신장 수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몇몇 의사들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하겠죠. 맞습니다. 학계에서는 충분히 논쟁적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해왔고 신장은 의외로 전신 상태에 미세한 흔적을 남긴다는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독소가 혈액을 타고 흐르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일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혈관이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신장의 미세 필터인 사구체를 공격합니다. 사구체가 약해지면 단백질이 새어나옵니다. 단백질이 소변에 빠져나오면 거품이 생깁니다. 거품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미 필터에 구멍이 났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몇 개월,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 사례를 떠올려 볼까요? 인천의 한 60대 후반 어르신은 몇 년 동안 몸의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래 체력이 약해졌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는 거의 투석 직전이었습니다. 그분의 혈액 속에서는 요독이 이미 장기적으로 축적된 흔적이 보였고 혈관 염증 표시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죠.
아니, 선생님. 나는 그냥 나이 들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정말 많은 환자들이 반복하는 말입니다. 나이와 질병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탓이죠. 여기서 제가 환자들에게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장이 나빠지는 속도는 우리가 느끼는 속도보다 항상 빠릅니다. 이 말은 조금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하루 쉬면 낫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자는 동안에도, 밥을 먹는 동안에도 신장은 혈액 속 독소를 걸러내느라 계속 일합니다. 그래서 휴식이 주어지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지치는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신장이 망가지면 혈관뿐 아니라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요독이 쌓이면 집중력이 흐려지고 이유 없이 짜증이 늘고 평소와 다른 정서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별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나요라고 말하는데 그 신경학적 변화가 신장 기능 저하 때문일 때도 꽤 많습니다. 물론 이 주장 역시 학계에 따라 의견이 나뉩니다. 뇌와 신장의 연관성을 명확히 입증하라고 하면 아직은 완벽한 설명이 어렵죠. 하지만 임상 경험상 저는 종종 그 연결성을 느끼곤 합니다. 독소가 혈액 속에서 자유롭게 떠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그 독소는 미세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일으키고 그 결과 혈관은 점점 굳고 탄력을 잃습니다. 미세혈관이 굳기 시작하면 신장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영양을 받지 못하면 세포는 죽고 죽은 세포가 쌓이면 신장은 더 무너집니다. 결국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이 악순환의 무서운 점은 당신이 전혀 아프지 않을 때도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려움증, 부종, 피로, 소변의 변화 같은 신호는 모두 이 과정의 말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몸의 표면에 드러났을 때는 이미 내부에서 많은 전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을 다시 강조합니다. 몸이 보내는 사소한 변화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보다. 그 정보는 당신의 생명을 몇 년, 몇십 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붕괴의 흐름을 되돌리는 실마리를 찾아볼 차례입니다. 당신의 신장을 다시 숨쉬게 만드는 첫 번째 열쇠 사과. 이제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사과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제 진료실 풍경을 하나 떠올려야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은 신장에 좋은 과일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하고 이름도 어려운 외국산 슈퍼푸드를 떠올립니다. 선생님, 아보카도 같은 거 먹어야 하나요? 아니면 요즘 비싸다는 아사이베리? 이렇게 묻죠.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건 바로 사과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싱겁다는 듯 약간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반응합니다. 에이, 겨우 사과요? 하지만 이 단순한 과일 안에 신장을 살릴 강력한 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과는 겉으로 보면 그저 평범한 과일이지만 그 속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이 펙틴이 신장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설명하자면 조금 감각적인 비유가 필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싱크대 배관을 상상해 보세요. 기름때가 끼고 찌꺼기가 달라붙으면 물이 잘 빠지지 않죠. 그런데 만약 어떤 부드러운 스펀지가 그 기름때를 흡착해서 밖으로 밀어내준다면 배관이 다시 원활하게 흐르겠죠. 바로 이것이 펙틴의 역할입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독소와 나쁜 콜레스테롤을 마치 자석처럼 붙잡아 몸 밖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짝 TMI를 하나 알려드리죠. 사과의 향을 맡으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이유가 사실은 피톤치드와 비슷한 미량의 향기 분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향기 분자는 실제로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과를 깎아 먹기 전에 잠깐 향을 맡아보면 그 짧은 순간에도 신장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먼저 회복될지도 모릅니다.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논쟁적이고 심리학자들은 그건 과학보다 플라시보의 영향이 더 큰 것이라고 반박하겠죠. 그래도 저는 이런 감각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건강에 미묘한 영향을 준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을 보면 마음이 안정될 때 몸도 훨씬 잘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최동욱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이미 사구체 기능이 약해져 소변에서 단백질이 심하게 빠져나오는 상태였죠. 그는 매일 아침 소변을 볼 때마다 변기 안에 비누 거품처럼 쌓이는 거품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물을 내려도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계속 이렇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걱정 속에서 저는 그에게 단 한 가지 처방을 내렸습니다. 매일 아침 껍질째 사과 한 개. 여기서 중요한 점은 껍질째라는 것입니다. 펙틴과 항산화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효 성분은 사실 과육보다 껍질에 훨씬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농약 때문에 껍질은 못 먹겠다고 걱정하시는데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어내면 대부분 제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제거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사과 껍질의 효과를 생각하면 그 가치가 훨씬 크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최동욱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제가 한 달만 지켜보시죠 라고 말하자 결심을 굳히셨습니다. 그리고 4주 뒤 그는 웃으면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거품이 거의 없습니다. 검사 결과에서도 단백뇨가 줄어든 것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볼 때마다 늘 똑같이 느낍니다. 평범한 음식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임상의들은 사과 하나로 신장 기능이 개선되는 건 과장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과학적 사실의 해석입니다. 사과가 신장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약이라는 뜻이 아니라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회복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즉, 사과는 신장이 다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숨을 틔워주는 조력자입니다. 그 조력자의 역할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가 신장에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고혈압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 중 하나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신장의 미세혈관은 압력을 견디지 못해 손상되고 그 손상은 곧 단백뇨와 기능 저하로 이어지죠. 사과는 이 악순환을 우아하게 끊어줍니다. 마치 이제 좀 쉬어 라고 말해주는 것처럼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사과 주스는 사과와 전혀 다른 음식입니다. 사과 주스도 괜찮겠죠?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는데 답은 명확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업용 사과 주스에는 액상과당, 설탕, 농축액 등이 들어있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이는 신장에 즉각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사과의 본래 장점이 모두 사라진 채 껍질의 영양도 없어지기 때문에 신장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망가뜨릴 위험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사과는 씹어 먹는 겁니다. 가끔 농담 삼아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신장은 씹는 걸 좋아합니다. 빨리 넘어오는 건 싫어해요. 그러면 환자분들은 피식 웃으며 선생님, 사과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저는 말합니다. 정말입니다. 사소한 습관이 신장에는 가장 큰 약이 됩니다. 사과는 단순히 영양이 좋은 과일이 아닙니다. 신장의 필터를 청소하는 첫 번째 열쇠이자 몸의 독소 순환을 조절하는 가장 부드러운 수리공입니다. 하루에 한 개, 그것도 아침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의 대사 속도와 신장의 순환이 가장 빠르게 열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이제 첫 번째 열쇠를 손에 쥐셨습니다. 하지만 신장을 되살리는 데는 하나의 열쇠로 부족합니다. 두 번째, 더 강력한 수호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수호자는 바로 보랏빛의 작은 방패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늘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새벽 햇살 아래에서 손가락 끝에 살짝 물드는 보랏빛, 그 작은 열매 하나가 품고 있는 색은 사실 단순한 색이 아닙니다. 수천 개의 미세한 분자가 빛을 반사하며 만들어내는 자연의 방패, 안토시아닌이 만들어낸 생명의 색이죠. 신장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적, 즉 활성산소와 혈관 염증을 막아내는데 이 보랏빛보다 강력한 무기를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블루베리를 추천할 때 가장 자주 듣는 반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너무 비싸요. 매일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투석 한 번의 비용과 비교해보면 블루베리는 오히려 가장 저렴한 보험입니다. 이 말을 하면 환자분들은 잠시 말을 잇고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이곤 하죠. 블루베리가 신장에 좋은 이유는 많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신장의 미세혈관을 다시 숨쉬게 만드는 힘을 가진 몇 안 되는 천연 항산화제라는 사실. 신장은 혈관의 장기입니다. 혈관이 막히고 딱딱해지고 손상되면 신장은
그 즉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혈관은 활성산소에게 가장 먼저 공격받는 구조물이기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바로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작은 분자 하나가 생명을 얼마나 바꾸어 놓는지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기이한 TMI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농도는 생블루베리보다 냉동 블루베리에 더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고 색소가 농축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을 하면 영양학자들 사이에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뜨거워집니다. 냉동이 생 것보다 좋다니 말이 안 된다 라고요. 그러나 연구와 제 경험은 오히려 냉동 블루베리가 꾸준한 섭취에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논쟁이 있을지언정 신장은 냉동이냐 생것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안토시아닌의 지속적 공급이죠. 이쯤에서 제가 오래전 만났던 정욱수님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만성 신부전 초기 진단을 받고 다리가 퉁퉁 붓는 부종 때문에 외출도 꺼리던 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신발끈을 느슨하게 풀어놓아도 저녁이면 발등이 부풀어 올랐죠. 그는 제게 선생님, 저는 이제 정말 걷는 것도 힘들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표정을 고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신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저는 정님에게 아주 간단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하루 블루베리 20, 30알. 그것도 사과와 함께 갈아서 드실 것. 왜냐면 사과의 펙틴이 독소를 흡착해 끌어내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회복시키는 조합이 서로의 효과를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천연 듀오 치료였죠. 정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아침 사과, 블루베리 오트밀 우유를 함께 갈아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확히 2달 후였습니다. 그분은 진료실 문을 열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녁이 되어도 발목이 안 부어요. 신발이 헐렁하기까지 해요. 그의 부종은 눈에 띄게 줄었고 혈액 검사에서도 염증 수치와 신장 지표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자연이 준 색깔 있는 음식은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다. 여기서 하나 조금 과감한 말을 해볼까요? 일부 의사들은 블루베리 하나로 혈관이 회복된다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연구가 덜 진행됐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것. 수많은 임상 경험에서 저는 블루베리가 특히 노년층에게 미묘하고도 강력한 에너지를 준다는 사실을 봐왔습니다. 블루베리가 신장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혈류량을 늘려준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어야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피가 잘 흐르지 않으면 필터는 굳어지고 독소는 쌓이고 사구체는 더 빨리 망가지죠. 하지만 안토시아닌은 이 딱딱해진 혈관벽을 부드럽게 해주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류를 넓혀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노년의 지혜를 더해볼까요? 보랏빛 음식은 대부분 혈관에 좋다. 자색 고구마, 가지, 적포도 오울 같은 계열의 안토시아닌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식탁의 지혜이자 현대 영양학에서도 점점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는 환자들은 종종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의학적으로는 논쟁적입니다. 하지만 요독이 줄고 혈류가 개선되면 뇌 기능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환자들의 이런 표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몸이 좋아지면 마음이 먼저 반응한다는 건 수십 년 동안 진료하며 깨달은 진실이니까요. 제가 환자들에게 농담 삼아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신장의 비타민이다. 아니, 심장의 친구이기도 하죠. 그러면 환자분들은 웃으며 말합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앞으로 보랏빛 편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죠. 그 선택이 당신의 신장을 살릴 것입니다. 이제 사과와 블루베리라는 2개의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신장을 쉬게 하고 독소를 씻어내고 밤새 몸속 기를 정리해주는 과일. 오늘 이야기의 3번째 수호자 지친 신장을 적셔주는 배.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배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저는 늘 한 가지 장면을 떠올립니다. 늦가을 시장 골목을 지나가다 보면 상점 앞에 노랗게 빛나는 배상자들이 쌓여 있고
그 위에서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달콤한 향기가 공기 속에 가득 스며듭니다. 많은 분들은 배를 단순히 갈증 해소용 과일 혹은 목이 아플 때 먹는 과일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의 세계에서 배는 그 이상입니다. 배는 지친 신장을 잠시 쉬게 하는 자연의 완충 장치이며 독소를 흘려보내는 부드러운 강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은 독소를 걸러 혈액을 맑게 만드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독소가 너무 많아지거나 혈류가 순조롭지 않으면 그 일을 제때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 배의 핵심 성분인 소르비톨이 등장합니다. 소르비톨은 장과 신장에서 물 흐름을 자연스럽게 늘려 노폐물을 부드럽게 배출해주는 성분입니다. 마치 오래된 하수구에 깨끗한 물기를 흘려보내 막혔던 흐름을 천천히 열어주는 것과 같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배는 신장이 숨을 고를 시간을 마련해주는 과일입니다. 여기서 TMI 하나 드릴까요? 배의 85% 이상이 수분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수분은 우리가 보통 마시는 물과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뱃속의 수분은 당과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 체내 흡수 속도가 느리고 완만해 신장에 급격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체액 균형을 자연스럽게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배를 먹으면 배가 시원하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몸이 실제로 정리되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일부 연구자들은 이런 효과가 단순한 수분 섭취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배 특유의 구성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조합이 신장 기능에 미묘하고도 안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 의견은 학계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배는 분명히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에게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74세 한상우님. 그는 통풍과 초기 신부전을 동시에 앓고 있었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요산 수치가 높아 발가락 관절이 붓고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죠. 그분이 제 진료실에 들어올 때마다 절뚝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진통제를 충분히 쓸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통제는 신장을 더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먹자니 신장이 걱정이고 안 먹자니 통풍은 고통스럽고 말 그대로 진퇴양난.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은 조금만 쓰시고 대신 매일 저녁 따뜻한 배생강차를 한 잔 드셔보세요. 그분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배가 약이 될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확실합니다. 배와 생강을 얇게 썰어 10분 정도 은근하게 끓이면 달콤하면서도 따뜻한 향이 퍼집니다. 그 향은 마치 몸을 풀어주는 작은 찜질 같고 차 한 모금을 넘기는 순간 전체 혈관이 조금씩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과학이라기보다 매우 인간적인 감각의 언어입니다. 그렇지만 감각은 종종 진실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렇게 매일 저녁 배생강차를 꾸준히 마신 지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상우님은 양손에 진료 기록을 들고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발가락도 한결 덜 아프고요. 검사 수치를 확인해 보니 요산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도 놀라울 만큼 안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자연은 우리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을 치유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몇몇 분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다 배 때문일 리가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물론 배 하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장의 회복은 단 하나의 치료가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 일어납니다. 배는 바로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배가 신장에 좋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요산을 씻어내는 능력에 있습니다. 요산은 체내 독소 중 하나로 신장이 망가지면 배출되지 않고 혈액 속에 쌓입니다. 그러면 통풍뿐 아니라 신장 그 자체에도 부담을 주죠. 배는 이 요산을 자연스럽게 희석하고 흐름을 만들어 배출을 도와줍니다. 마치 좁아진 하천의 물길을 다시 열어주는 것처럼요. 제가 환자들에게 농담처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는 신장에게 있어서 고마운 손님입니다. 조용히 와서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나가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웃으며 배를 더 친근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음식에 대한 감정이 바뀌면 섭취 습관도 자연스럽게 바뀐다. 이것도 노년의 지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죠. 배는 차갑기 때문에 그냥 먹기보다 따뜻하게 먹는 것이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께 훨씬 안전합니다. 찬 음식은 신장의 혈관을 순간적으로 움츠러들게 하여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생강차는 단순한 차가 아니라 신장을 위한 이상적 형태의 섭취 방식입니다. 이제 사과, 블루베리, 배, 이 세 가지 과일은 당신의 신장을 되살릴 수 있는 가장 부드럽고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도구들입니다. 하지만 과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장을 살리고 싶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더하기 전에 나쁜 것을 빼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신장을 서서히 파괴하는 5가지 습관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신장을 살리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한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자연이 준 최고의 과일을 챙긴다 해도 나쁜 습관을 그대로 품고 있다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신장은 섬세한 장기입니다.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나쁜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것들을 더 쉽게, 더 자주 반복합니다. 그것도 모른 채 신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트에서는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해온 신장을 망치는 5가지 습관을 아주 차분하고 조용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잠들기 직전에 편안한 상태일지도 모르지만 이 5가지 이야기는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경고라고 생각해 주세요. 일작에 먹는 습관, 은밀하고 집요한 신장의 저가. 한국인의 밥상은 어쩌면 소금의 축제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김치, 찌개, 국, 젓갈 이 4가지만 해도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맛있는 것은 짭니다. 그런데 짠 음식은 신장에게는 폭탄입니다. 나트륨이 혈관으로 들어오면 삼투압 때문에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치솟습니다. 신장의 미세혈관, 즉 사구체는 이 높은 압력을 평생 버텨야 하는데 결국에는 찢어지고 새어나가고 붕괴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처음으로 단백뇨를 발견하는 시점이 바로 짠 식습관이 누적된 50대 이후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TMI 하나 알려드릴까요? 한국인 환자 중 상당수가 나는 싱겁게 먹어요 라고 주장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실제로는 내 기준에서 싱겁게 먹는 것이지 의학적 기준에서는 여전히 짠 경우가 많거든요. 이 말을 하면 어떤 영양학 교수님들은 논쟁을 걸겠죠? 주관적 표현은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보면 사람들의 혀는 시간에 따라 나트륨에 둔감해진다는 제 경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환자 한 분은 국물이 없으면 밥을 못 드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젓가락으로만 드세요라고 요청한 뒤 단 2달 만에 소변 거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부드러운 변화지만 신장에는 엄청난 휴식이었죠. 습관적 진통제 조용한 혈류 차단기.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무릎, 허리, 어깨.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통제를 물처럼 드십니다. 하지만 NSAID 계열 진통제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아스피린 같은 약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장을 질식시키는 약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에 딱 한 알만 먹어요. 그런데 그 하루 한 알, 이 1년 누적되면 365알입니다. 신장 입장에서 보면 그건 365번의 혈류 차단 사건입니다. 여기서 기묘한 TMI 하나. 간혹 환자분들 중에는 진통제를 먹으면 오히려 잠이 잘 와요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신체의 통증 반응이 억제되며 일시적으로 편안함이 찾아오는 착각일 뿐 혈류는 이미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것을 중추신경계 진정 효과라고 설명하지만 저는 그 말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신장이 조용히 위험해지는 동안 마음만 속아서 편안해지는 것. 아프면 찜질을 하고 쉬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통제는 정말 마지막 선택이어야 합니다. 삼과도한 단백질 신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하는 식습관. 중년이 되면 기력이 떨어진다고 고기 소비량을 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쇠고기 먹고 힘내야지.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단백질은 분해될 때 요독이라는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정상 신장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게는 과부하가 걸립니다. 마치 고장난 믹서기에 얼음을 계속 집어넣는 것처럼요.
여기서 또 하나의 노년의 지혜. 단백질은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다. 내 몸무게 1kg, 0.8끼 이게 적정량입니다. 그리고 붉은 고기 대신 흰살 생선, 달걀 흰자, 두부 등 하얀 단백질로 바꾸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논쟁적인 주장 하나 해볼까요? 저는 많은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의 단백질 과다 문제는 부족함을 채우려는 음식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먹는 고기 문화에서 온다. 영양학계에서는 의견이 나뉘겠지만 임상에서는 매우 자주 목격되는 패턴입니다. 술과 담배, 신장을 가장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조합.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술은 체내 수분을 탈수시켜 독소를 농축시킵니다. 둘 다 신장이 가장 싫어하는 조건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딱 소주 한 잔만 마십니다. 그런데 그 한 잔이 3년 쌓여 신장 기능을 30% 떨어뜨렸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들어오는 자극에 훨씬 민감합니다. 여기서 TMI 하나. 흡연자는 소변 냄새가 더 독하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신장 상태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질산염 대사와 관련된 변화로 보이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전문가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겠죠. 하지만 저는 환자의 감각적 변화 속에서도 중요한 신호를 본다고 믿습니다. 5. 잘못된 물 마시기 가장 흔한 실수, 가장 위험한 실수.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벌컥벌컥 들이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거의 물을 안 마시는 분들도 있죠. 둘 다 신장에는 최악입니다. 신장은 급격한 수분 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시면 전해질 균형이 깨져 부담이 생기고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독소가 농축되어 신장세포를 찌릅니다. 여기서 노년의 황금 규칙 하나.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주 조금씩 마셔야 한다. 홀짝홀짝 텀블러 한 모금씩. 이것이 신장의 리듬에 맞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TMI. 잠들기 직전의 물은 신장의 적입니다. 밤 동안 신장은 쉬어야 하는데 야간요 때문에 쉬지 못하면 다음날 더 피곤해지고 기능도 점점 떨어집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모두 은밀하게 신장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쌓여 신장을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끊어내기만 해도 당신의 신장은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제 좋은 것을 넣기보다 나쁜 것을 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여정은 자연스럽게 신장을 살리는 2가지 작은 루틴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거창한 운동도 아닙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2가지는 신장 수명을 10년 이상 늘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신장을 살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거창한 식단도 아니고 거대한 결심도 아닙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보며 내린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신장을 살리는 것은 작은 습관이다. 이 작은 습관 2가지, 너무 사소해서 무시되기 쉽지만 꾸준히 지키면 신장 수명을 10년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이 습관들을 아주 편안한 목소리로 들으면서도 깊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물 마시는 타이밍, 신장을 깨우고 쉬게 하는 리듬. 물은 신장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물은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실수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며? 맞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는 아닙니다. 신장은 갑작스러운 물 폭주를 싫어합니다. 혈액이 순간적으로 희석되고 전해질이 무너지며 신장은 급히 균형을 맞추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적신다고 생각하세요. 한 모금씩, 천천히, 자주, 텀블러를 옆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입안을 적시는 정도로. 이게 신장의 리듬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TMI 하나 드릴까요? 아침에 일어난 직후 마시는 물은 그 어떤 시간대보다 흡수율이 높고 신장 순환을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마치 밤새 말라있던 정원을 부드럽게 적시는 이슬 같죠. 학계에서도 이 시간대의 물 섭취가 대사 균형을 촉진한다는 견해가 많지만 신장 순환 개선이라는 표현에는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 경험상 아침 물 한 잔을 습관화한 환자들은 확실히 붓기와 피로도 면에서 개선이 훨씬 빨랐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원칙. 아침에 마시는 물은 반드시 미지근해야 합니다. 찬물은 신장의 혈관을 움츠러들게 하여 순환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밤에는
밤 7시 이후부터는 물을 줄여야 합니다. 신장은 밤 동안 쉬어야 합니다. 잠들기 직전의 물은 신장을 쉬지 못하게 하고 야간뇨를 불러오며 수면 질을 떨어뜨려 다음날 피로를 가중시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 마시는 법을 다시 배우면 신장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웃지만 나중에는 모두 인정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회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아침 소변 확인 신장의 성적표를 읽는 법. 이제 두 번째 습관입니다. 아침 소변은 당신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건강 리포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변을 보고 바로 물을 내려버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하지만 아침 첫 소변은 밤새 신장이 얼마나 잘 일했는지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소변을 관찰하는 사람은 조기 발견의 행운을 얻는다. 관찰해야 할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색깔, 그리고 거품. 1튼, 소변 색깔. 이상적인 색은 옅은 지푸라기 색입니다. 그보다 훨씬 진하면 수분 부족 또는 독소 농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투명하다면 물을 과하게 마신 것입니다. 여기서 살짝 기이한 TMI. 간혹 환자들 중 소변이 아침마다 맥주처럼 거품이 일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의학적 용어가 아니지만 놀라울 만큼 정확한 신호입니다. 실제로 그런 환자들의 80% 이상에서 단백뇨가 발견됩니다. 학계에서는 환자의 비율을 진단 근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 비유 속에 숨어있는 감각적 진실을 중시합니다. 환자들은 몸의 이상을 누구보다 먼저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늌 거품의 지속 시간.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줄기가 빠르게 닿으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거품이 1, 2분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는 신장 필터에 작은 구멍이 뚫렸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그냥 물이 세게 나와서 그런 거겠지라고 넘기지만 그 방심이 신장을 돌이킬 수 없이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당신이 무시한다는 것이죠. 소변 거품을 꾸준히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신부전 초기 단계에서 조기 치료가 가능해진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지만 강력한 루틴의 의미. 여기서 잠깐 노년의 지혜를 하나 전해드릴게요. 습관은 약보다 오래간다. 신장을 살리는 것도 결국 습관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신기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셨을 겁니다. 사과, 블루베리, 배. 이 모든 것이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일상 속의 선택입니다. 물을 홀짝이는 것, 아침 소변을 확인하는 것, 그 또한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작은 주의일 뿐이죠. 저는 가끔 환자들에게 농담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은 눈치를 참 많이 봅니다. 주인이 조금만 잘 대해주면 금방 좋아져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피식 웃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입니다. 신장은 회복력이 강한 장기입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무시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두 가지 루틴, 물 마시기와 아침 소변 확인은 마치 신장과 매일 나누는 작은 대화 같습니다. 오늘 괜찮아? 부담스럽지 않니? 이렇게 신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야말로 진짜 예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은 습관을 가진 당신에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신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6가지 질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경고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그 신호들에 6가지 대해 진단 이야기하려 질문으로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신장은 늘 당신의 조용히 몸 어딘가에서는 아무 어느 말도 없이 순간부터는 작은 변화를 조용히만 쌓아올리고 있지 있을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아주 화장실 미세하게. 불빛 아래 그러나 변기물 위에 분명하게 남아있던 거품 한 도움이 겹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사실은 보내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는 신장의 문제는 마지막 대부분의 속삭임이었다면 사람들이 그 신호를 너무 늦게 당신은 그 알아차린다는 신호를 것입니다.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밤 분들은 이 당신이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나면 자신의 밤잠을 신장 설칠 수도 상태를 있습니다. 체크할 수 있는 어떤 6가지 분들은 그저 핵심 별일 질문을 아니라고 드리려 합니다. 넘길 수도 있겠죠. 이 6가지 질문은 하지만 단순한 한 가지는 체크리스트가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수천 명의 살아남지 환자들을 못할 수도 진료하며 있습니다. 물론 신장 너무 질환의 놀라지는 초기 마세요. 징후를 가장 잘 그 말은 드러내는 과장된 질문들만 경고가 아니라 오랜 시간 지금 이 압축해 모은 순간에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신장 조용한 전문의가 신호를 환자를 무시한 처음 탓에 만났을 때 되돌릴 수 반드시 없는 길을 던지는 걷고 질문, 있다는 뜻입니다. 그 질문을 그러니 오늘 편안한 밤 자세를 당신에게도 취하기 전에 그대로 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이 내어 6가지 좋아요와 가운데 구독을 2가지 이상이 눌러주세요. 예스라면 단 몸은 제가 이미 하는 신호를 이야기가 보내고 있는 정말 것이며 마음에 더 드실 이상 때만요. 미루지 말고 그리고 지금 검사를 어디에서 받아야 듣고 한다는 계신지도 뜻입니다. 궁금합니다. 자,
당신의 아주 위치와 천천히 현재 시간을 차분하게 댓글로 질문들을 남겨주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장 이야기는 잠들기 숫자와 전 과학을 조용히 넘어 마음속으로 사람의 삶에 답해보세요. 관한 이야기니까요. 당신의 몸은 자,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제 불을 끄고 당신의 마음이 이제 은은한 인정할 백색 시간입니다. 소음이 들리도록 질문 1.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소변에 비누거품 그럼 같은 오늘 거품이 밤의 생기나요? 여정을 함께 물줄기 시작해보죠. 때문에 생기는 나는 거품은 여전히 12, 기억합니다. 10초 안에 사라집니다. 어느 겨울 하지만 아침이었습니다. 두꺼운 거품이 몇 새벽 분간 진료가 있는 유지된다면 날이라 단백질이 일찍 새고 병원에 있다는 도착했는데 신장의 구조적 대기실 경고입니다. 한쪽에 70대 여기서 중반쯤 조금 되어 보이는 이상한 TMI. 어르신 한 분이 무릎 일부 위에 손을 환자들은 올린 채 거품을 천천히 정확히 숨을 설명하고 골라내고 계셨습니다. 사진을 그분은 찍어 제게 제게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면 사실 몇 몇 년 년 전부터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그 질문 많이 속에는 끼었어요. 불안과 피곤해서 후회가 그런 줄 섞여 알았는데 있는데 대부분 그냥 검사해 지나쳤죠. 보면 그 단백뇨가 한마디는 이미 시작된 짧았지만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세월 어떤 쌓였던 후회의 의사들은 무게가 비말과 너무나 단백뇨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느껴졌습니다. 어렵다고 말하기도 노년의 하지만 지혜라는 것은 저는 참 묘합니다. 환자의 감각적 젊을 땐 표현이 별것 아닌 과학적 것처럼 넘기던 지표보다 일이 나이 들면 더 빨리 변화를 하나하나 포착하는 의미를 경우를 가지기 수없이 시작하죠. 봤습니다. 어르신들은 이 논쟁은 아픔을 학계에서도 억지로 계속되고 견디는 것이 있지만 미덕이라고 배워온 임상 현장에서의 세대입니다. 경험은 그런데 무시할 수 그 없습니다. 무심한 참음이 질문이 아침에 때로는 몸을 눈꺼풀이나 조용히 얼굴이 무너뜨리는 붓나요? 단서가 되기도 신장은 합니다. 밤 동안 예를 들어 체액을 조절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그런데 기능이 눈꺼풀이 떨어지면 조금 눈꺼풀, 부은 건 나이 광대, 들어서 입 그런 주변에 거지라고 먼저 붓기가 생각하시는 나타납니다.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침 하지만 붓기는 그 붓기는 신장 기능 저하의 신장이 대표적 체액을 힌트입니다. 제대로 정리하지 여기서 못한다는 노년의 뜻일 수도 지혜 있습니다. 하나. 아침 작은 붓기는 신호의 저녁 반복이 습관의 큰 결과다. 붕괴로 이어지는 짠 것이죠. 음식, 여기서 늦은 하나, 물 섭취, 조금 이상한 피곤한 TMI를 몸, 하나 이 알려드릴까요? 모든 것이 밤새 저는 신장의 환자들이 부담으로 제게 쌓입니다. 소변 거품을 질문 설명할 때 3다리가 쓰는 표현을 퉁퉁 유심히 붓고 듣습니다. 양말 자국이 사람마다 오래 남나요? 비유가 다르거든요. 양말 고무줄 어떤 자국이 분은 사라지지 않는다면 맥주 거품 같아요. 혈액 속 독소와 어떤 나트륨이 분은 이미 세제를 조절되지 푼 않고 것처럼 있다는 사라지질 신호입니다. 않아요라고 말합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 이상하게 중 한 들릴 분은 수 있지만 저녁에 신발이 이런 안 표현이 들어가요 신장 상태를 라고 짐작하는 말하기도 데 했습니다. 꽤 도움이 그분은 됩니다. 결국 초기 신부전 의학 판정을 교과서에는 받았죠. 절대 안 여기서 나오는 살짝 내용이지만요. TMI. 물론 부종 이런 환자들의 이야기를 하면 다리 피부를 일부 눌러보면 의사들은 말랑한 고개를 젤리처럼 갸웃할지도 천천히 모릅니다. 올라오는 경우가 거품료는 많습니다. 그렇게 의학적으로는 감로는 판단할 수 함몰 있는 게 부종이라고 아니다. 부르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 감촉은 엄밀한 전문의들 기준은 사이에서도 검사로 자주 판단해야죠. 논쟁적입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30년 함몰 동안 여부가 환자들을 신장 만나며 때문인지, 내린 결론은 조금 심장 다릅니다. 때문인지 세세한 구분하기 감각, 어려울 때가 있기 설명할 때문이죠. 수 없는 환자의 질문사 표현, 낮에도 계속 그리고 피곤하고 스스로 느끼는 무기력한가요? 불편감이야말로 신장은 독소를 질병의 배출하는 가장 빠른 장기입니다. 지도라는 것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의학계 독소가 일부에서는 혈액 이런 속에 감각적 쌓이고 판단을 그 과학적이지 독소는 뇌와 않다고 근육 비판할 기능을 수도 있지만 은근하게 방해합니다. 저는 여전히 그래서 환자들의 잠을 말 속에 잤는데도 힌트가 피곤하다는 숨어있다고 느낌을 믿습니다. 자주 그 경험하게 믿음은 됩니다. 수천 명의 일부 사례에서 연구에서는 비롯된 신장 노년의 기능 지혜이기도 저하가 합니다. 경미한 어느 인지 환자분은 저하나 이렇게 집중력 말했습니다. 감소에도 영향을 줄 선생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아프진 논쟁적이지만 않았는데 몸이 이상하게 실제로 많은 무겁더라고요. 환자들이 머리가 그 말만 멍해요. 들으면 기운이 기운이 없어요라고 없어요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저는 신장은 70%가 그 목소리에서 망가지기 신장이 전까지는 보내는 피로의 아프다는 그림자를 신호를 보내지 읽습니다. 않습니다. 질문. 그래서 오고 저는 혈압이나 혈압이나 당뇨 당뇨 약을 약을 복용하고 아프지 않다고 있나요? 안심하지 마세요. 고혈압도 당뇨도 아픔이 신장의 없는 것이 주적입니다. 병이 이 없는 둘은 것이 아니라 신장을 신장이 공격하는 침묵하고 속도가 있다는 뜻일 무섭도록 수 빠릅니다. 있으니까요. 제가 한 번은 진료하는 이런 일이 환자들 있었습니다. 중 절반 이상은 깊은 겨울 고혈압과 대구에서 당뇨로 인해 오신 신장 김철수 기능이 어르신의 서서히 사례입니다. 무너진 경우입니다. 두 가족들과 질환을 저녁을 동시에 먹다가 가진 경우는 갑자기 더욱 쓰러져 빠르게 응급실로 악화되죠. 들어오셨습니다. TMI 하나. 검사 결과를 진료실에서 보며 혈압을 저는 재기만 마음이 하면 막혔습니다. 수치가 올라가는 신장 분들이 기능이 있습니다. 20%도 화이트 남지 않은 코트 증후군이라고 상태였으니까요. 하는데 신장 가족들 환자에게 역시 특히 믿을 수 흔합니다.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긴장 자체가 그런데 혈압을 더 자극하기 마음 아픈 건 때문입니다. 이미 질문. 여러 해 전부터 육진 어르신 통제를 몸은 자주 드시나요? 신호를 보내고 진통제 있었다는 이야기는 점입니다. 여러 번 했지만 소변 거품, 다시 강조해야 할 발목 만큼 붓기, 중요합니다. 이상한 피로감, NSAID. 그러나 어르신은 진통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막아버립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고통을 있지 잠재우는 않습니까? 대신 나이 신장을 들어서 서서히 그런 줄 질식시키는 알았죠. 약이죠. 그 말은 제 제가 가슴을 본 환자 늘 한 분은 무겁게 만듭니다. 통증은 참을 수 있어도 몸은 신호를 보냈는데 습관은 고치기 어렵다며 아무도 그 신호를 매일 들어주지 진통제를 않았던 드시다 것이니까요. 결국 여러분, 단백뇨가 이 폭발적으로 이야기의 증가했습니다. 시작에서 그 제가 후로는 감히 약을 모두 당신은 끊고 살아남지 못할 수도 온찜질과 있다고 말한 스트레칭으로 이유가 바꾸어 이제 천천히 조금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확실하게 과장은 회복해 아닙니다. 나갔습니다. 거품 하나, 두 가지 이상 국이 하나가 YES라면 서서히 신장을 이제 잠식하는 마음속으로 조용한 체크해 파도의 보셨을 첫 것입니다. 물결일 수 있기 두 가지 때문입니다. 이상이 예스라면 그리고 그것을 신장은 제대로 이미 알아차리는 말을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히.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첫 간절하게 번째 파트에서 그리고 이 사실은 제가 전하고 싶은 어느 핵심은 누구도 단 부정할 수 하나입니다. 없습니다. 학계가 신장은 뭐라고 절대 말하든 갑자기 무너지는 논쟁이 법이 어떻게 없다. 흘러가든 언제나 몸이 보내는 보내는 신호가 신호가 가장 가장 먼저 먼저 보낸다. 보낸다. 제가 그 환자들에게 환자들에게 늘 늘 말하죠. 무시하느냐가 병은 검사가 검사가 아니라 아니라 몸이 몸이 먼저 말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음 중요한 흐름으로 갈림길에 이어질 서 것입니다. 있습니다. 당신이 하지만 이 저는 질문들을 새로운 듣고 장을 있다면 열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우리는 마지막 그냥 이야기 계속 앞으로 후회, 걸어갈
필요할 뿐입니다. 선택, 그리고 당신의 되돌릴 몸이 수 있는 보내는 더 지금 이 은밀한 순간 신호들 속으로 그것이 조금 더 당신에게 깊이 들어가 반드시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는 신장 뜻입니다. 이야기. 이제 여정은 안녕하세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절대 오늘 놓쳐서는 밤 안 우리는 되는 아주 마지막 조용하지만 파트로 향합니다. 결코 심장은 사소하지 않은 언제나 신호들에 조용히 대해 이야기하려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웃을 순간 때도
슬플 당신의 때도, 몸 잠들 어딘가에서는 때도, 아무 말도 걷고 없이 있을 때도 작은 변화를 단 한 쌓아올리고 번도 있을지 쉬지 모릅니다. 않았습니다. 화장실 그래서 불빛 신장이 아래 보내는 경고는 변기물 위에 더 남아있던 조용하고 거품 더 한 겹이 은밀하고 더 쉽게 사실은 무시되곤 합니다. 살려달라는 신장의 그리고 마지막 속삭임이었다면 이런 조용함이야말로 신장 당신은 질환을 그 위험하게 신호를 만드는 들을 수 가장 큰 있었을까요? 이유입니다. 어떤 오늘 분들은 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나면 함께 밤 걸어올 잠을 여정은 설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건강 어떤 정보가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별일 아니라고 사과, 넘길 수도 블루베리, 있겠죠. 배 하지만 같은 한 과일 가지는 이야기에서 분명합니다. 시작해 당신은 신장을 살아남지 무너뜨리는 못할 수도 나쁜 있습니다. 습관들, 물론 그리고 너무 당신의 놀라지는 몸이 마세요. 보내는 작은 그 신호까지 말은 들여다봤죠. 과장된 경고가 아니라 이제 이야기는 지금 마지막 이 순간에도 순간을 향해 누군가는 천천히 그 조용한 흘러갑니다. 신호를 무시한 그리고 탓에 이 마지막 부분에서 되돌릴 수 저는 없는 여러 길을 환자들의 걷고 있다는 얼굴을 뜻입니다. 떠올립니다. 그러니 그 편안한 중에서도 자세를 한 분, 취하기 전에 76세, 잠시 시간을 내어 송기철 좋아요와 어르신의 이야기를 구독을 빼놓을 수 눌러주세요. 없습니다. 단 후에는 제가 언제나 하는 늦게 이야기가 찾아온다. 정말 마음에 송 드실 어르신은 때만요. 투석실에 그리고 누워 제 손을 지금 꼭 어디에서 잡고 듣고 있었습니다. 계신지도 그 궁금합니다. 손은 뜨겁지도 당신의 차갑지도 위치와 않았지만 현재 시간을 댓글로 미묘하게 남겨주세요. 떨리고 있었고 신장 그 이야기는 떨림 속에서 숫자와 과학을 저는 넘어 말로 설명할 사람의 수 없는 삶에 감정을 관한 읽었습니다. 자, 그분은 조용히 이제 말했습니다. 불을 끄고 선생님, 은은한 백색 소음이 들리도록 이걸 10년만 선풍기를 일찍 켜셔도 알았더라면 좋습니다. 그럼 오늘 얼마나 밤의 좋았을까요? 여정을 함께 시작해보죠. 10년. 나는 아마도 여전히 우리가 흔히 기억합니다. 흘려보내는 시간일 어느 것입니다.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송 어르신에게는 진료가 있는 되돌릴 수 날이라 없는 시간의 일찍 무게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는데 짠! 대기실 음식만 한쪽에 조금 70대 줄였어도 중반쯤 되어 보이는 진통제만 덜 어르신 한 분이 먹었어도 무릎 위에 손을 소변 올린 채 거품을 그냥 천천히 넘기지만 숨을 않았어도 골라내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계에 그분은 묶여 제게 있진 이렇게 않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목소리는 사실 자신에게 몇년 보내는 전부터 소변의 마지막 거품이 편지처럼 많이 들렸어요. 끼었습니다. 피곤해서 후회의 그런 줄 결론은 알았는데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죠. 몰랐다. 그 정말 한마디는 몰랐기 짧았지만 때문에 오랜 아니면 세월 알았지만 쌓였던 후회의 괜찮겠지라고 무게가 너무나 넘겼기 때문에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신장은 노년의 조용히 무너져 지혜라는 버렸던 것은 참 것입니다. 묘합니다. 저는 그 젊을 순간 땐 별것 마음속으로 아닌 것처럼 다짐했습니다. 넘기던 일이 나이 더 이상 들면 누군가가 하나하나 몰라서 의미를 가지기 신장을 시작하죠. 잃는 일이 어르신들은 없도록 하겠다. 아픔을 억지로 그리고 견디는 것이 그 다짐이 바로 바로 오늘 배워온 세대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게 그런데 한 그 이유이기도 무심한 합니다. 참음이 지금 때로는 이 순간 몸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당신에게는 단서가 아직 되기도 기회가 합니다. 있다. 예를 여러분, 들어 잠을 늦은 자고 시간에 일어나면 제 이야기를 듣고 눈꺼풀이 계신다는 조금 부은 건 나이 그 들어서 자체가 이미 그런 변화의 거지라고 증거입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신의 몸은 많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조용히 그 이야기를 부기는 하고 있고 신장이 당신은 치액을 그 제대로 이야기를 정리하지 듣기로 못한다는 선택했습니다.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중요한 신호의 사실은 반복이 큰 당신에게는 분배로 이어지는 아직 것이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신장은 조금 놀라울 이상한 만큼 TMI를 회복력이 하나 강한 알려드릴까요? 장기입니다. 저는 사과 한 개, 환자들이 제게 소변 블루베리 거품을 한 줌, 설명할 때 쓰는 따뜻한 표현을 유심히 배생강차 듣습니다. 한 잔, 짠 사람마다 음식을 비유가 줄이는 다르거든요. 작은 결심. 어떤 분은 물 마시는 습관을 맥주 다시 거품 배우는 같아요. 하루의 선택. 또 어떤 분은 이 모든 것은 세제를 사소해 푼 보이지만 것처럼 사라지질 신장에게는 않아요라고 말합니다. 기적의 시작일 수 이상하게 있습니다. 들릴 수 있지만 제가 환자들에게 이런 자주 하는 표현이 말이 신장 있습니다. 상태를 신장은 짐작하는데 당신의 꽤 도움이 정성을 됩니다. 고스란히 기억합니다. 의학 당신이 교과서에는 오늘 절대 밤 안 잠들기 나오는 전에 내용이지만요. 단 물론 1%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 몸을 일부 아껴야겠다고 의사들은 생각했다면 고개를 그 갸웃할지도 순간부터 모릅니다. 회복은 거품료는 이미 시작된 그렇게 것입니다. 감으로 판단할 이제 수 있는 게 당신의 아니다. 선택을 들려주세요. 맞는 말입니다. 오늘 밤 엄밀한 기준은 이 이야기가 검사로 마음에 판단해야죠. 닿았다면 하지만 당신뿐 제가 아니라 30년 동안 사랑하는 환자들을 가족에게도 만나며 내린 알려주세요. 결론은 조금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세세한 이 영상 감각, 하나가 설명할 어떤 수 이에게는 없는 환자의 환자의 표현, 건강을 지켜줄 수도 그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느끼는 그리고 댓글에 불편감이야말로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질병의 가장 그 빠른 숫자는 지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 의학계 신장을 일부에서는 지키겠다. 이런 감각적 나는 판단을 당신 과학적이지 자신과의 않다고 조용한 비판할 약속이 수도 될 있지만 것입니다. 저는 원한다면 여전히 지금 환자들의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신장에게 신장에게 작은 작은 한마디를 그 전해도 믿음은 좋습니다. 수천 명의 사례에서 그동안 비롯된 미안했다. 노년의 지혜이기도 앞으로는 합니다. 너를 지키겠다. 어느 환자분은 이렇게 속삭이는 말했습니다. 것만으로도 선생님, 당신은 이미 다른 저는 삶을 아프진 향해 않았는데 첫발을 내디딘 몸이 것입니다. 이상하게 무겁더라고요. 마무리 조용한 회복의 밤. 그 말만 이제 들으면 이야기의 대수롭지 끝에서 않아 보이죠. 목소리의 하지만 속도를 신장은 조금 늦추고 70%가 말들의 끝을 망가지기 길게 전까지는 흘려보내며 아프다는 당신의 신호를 마음이 보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가라앉도록 그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오늘 밤 아프지 않다고 신장은 안심하지 마세요. 고요하게 숨을 고르고 아픔이 있을 없는 것입니다. 것이 병이 사과와 없는 것이 블루베리와 아니라 배가 신장이 당신의 침묵하고 식탁에서 있다는 작은 뜻일 수 변화의 있으니까요. 씨앗이 될 것이고 한 번은 이런 물 일이 한 있었습니다. 모금과 아침 소변 깊은 관찰이 겨울 당신의 대구에서 습관을 오신 새롭게 김철수 그려나갈 어르신의 것입니다. 사례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족들과 당신은 저녁을 먹다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쓰러져 그 응급실로 모든 변화는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밤 검사 이 결과를 이야기에서 보며 시작되었구나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고 이제 신장 눈을 기능이 감고 20% 깊게 숨을 남지 들이마시고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당신의 신장은 신장은 믿을 수 없다는 이제 회복의 표정이었습니다. 방향을 향해 그런데 더 조용히, 마음 아픈 건 조용히 이미 여러 움직이고 해 있습니다. 전부터 어르신 오늘 몸은 제 이야기를 신호를 들어주셔서 보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변 거품, 당신이 병원의 발목 차가운 부기, 기계가 이상한 아닌 피로감, 따뜻한 가족의 그러나 품에서 어르신은 오래오래 이렇게 건강하게 말씀하셨죠. 머물기를 살다 보면 진심으로 그럴 수도 응원합니다. 있지 않습니까?